일본 혼슈 도야마현 동쪽 쿠로베시에 있는 우나즈키 마을. 인구 6천 명이 사는 마을로 협곡과 주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우나즈키는 도야마현의 대표적인 온천 마을이다. 1923년에 만들어진 우나즈키 온천은 맑은 수질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시간이 멈춘 듯한 우나즈키 마을은 교통이 불편해 관광객들이 오기엔 불편함이 있었다. 도쿄에서 우나즈키로 가려면 에치고유자와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우오즈에서 지방철도로 바꿔 타야 한다. 가는 데만 4시간이나 걸렸다. 우나즈키로 갈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은 이 지방철도다. 하지만 선로가 하나뿐이고 1시간에 한두 편만 운행해 교통엔 취약점이 있다. 이 불편함을 호쿠리쿠 신칸센이 해결했다. 나가노에서 가나자와까지 선로가 생기면서 지금은 도쿄에서 우나즈키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단축되었다. 작년 3월 14일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신칸센역이 들어섰다. 쿠로베와 우나즈키 마을이 합병되면서 역의 이름은 쿠로베 우나즈키역. 이 작은 마을에 신칸센이 들어온다는 건 혁신적인 일이었다. なぜ写真を撮ったんですかね。でもね、記念にしておかなきゃいけないもんで、それでこれで作っておきました。今までね、長い頃年取ってるけどね、この温泉にまだ来たことないもんで。 도쿄에서 2시간 정도면 올 수 있기에 불과 1년 사이에 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렇게 선로를 놓게 된 이유는 뭘까? ポテンシャルが高かったので、ある程度効果は出てますと。でその後関西まで行けばですね、あそこはもう関西と金沢っていうのは観光のゴールデンルートで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効果はあると思うんですね。 쿠로베시는 지진과 자연재해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도쿄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 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만일에 대비해 신칸센역을 이 마을에 유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그동안 오고 싶어도 못 왔던 노년층이 많이 찾게 된 것도 신칸센이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記憶に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越後湯沢で乗り換えて来たと思います。遠かったでしょそうですね。でも今回2時間2時間半半ぐらいでちょっとできたから本当に近いなと思います。便利になって。 신칸센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마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そこを周遊して帰れる、それが楽しいって言って、いろんなお客さんがね、人の交流がね、活発になりましたね。 신칸센은 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간절한 열망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 작은 마을에 철도가 주는 의미는 뭘까? 最初の構想から言うともう現に50年経ったし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もう一つはやはり非常に寛容効果も大きいこれだけのプロジェクトはなかなかやっぱり50年100年に一遍実際あるしかないだろうなと思うのと、せっかくのね新幹線開業という大変地域に大きなインパクトがありますから。 쿠로베 우나즈키역에서 30여 분 가면 호쿠리쿠 신칸센의 종착역 가나자와시에 도착한다. 교토 다음으로 전통스러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나자와는
전통공예가 발달한 인구 46만 명의 중소도시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히가시차야 거리. 180년 전 에도 시대에 지어졌던 고풍스런 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연간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관광객이 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 자원봉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수는 300명에 이른다. 非日常的なにぎわいになっちゃった。もうそれ以前はまあ観光客で結構来ておられましたけども、こんなに増えるとは予想外でした。 가나자와역은 우뚝 솟은 거대한 목조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커다란 북 2개를 세워놓은 것 같은 츠즈미우는 가나자와역의 상징 같은 존재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14선에 선정될 만큼 가나자와역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駅の作り方は僕は成功したと思いますよ。素晴らしい駅ができたと思いますし、市民の宝と言っ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どんどん駅からいろんなものを発信してい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가나자와역은 신칸센이 정차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다. 특이한 것은 역의 유치를 누구보다 반겼던 가나자와 시민들의 그 감흥이 축하의 글로 남겨져 있다.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노트에는 가나자와의 명물과 명소가 빼곡히 그려져 있다. 가나자와 시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역사와 붙어있는 상가에는 가나자와의 장인들이 직접 만든 전통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가는 지역민만 입주할 수 있게 해 가나자와의 전통을 가감없이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やっぱこれまでは金沢からだけ発信してたんですね。でそれで金沢と東京が2時間半で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銀座の金沢ということで金沢の伝統工芸、それと伝統芸能、そういうものを発信する拠点、そういうものをまず作りました。 신칸센이 가져다준 선물은 또 하나 있다. 大学時代の友達と10年ぶりに会うんで来ました。であちこちから横浜とか新潟、それから大分県九州の、それから神戸、それから島県と、で私が栃木で全員6名で地元にいる友達がいろいろ情報をもらってそれで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역 주변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호텔이 많이 생겨났고 평일에도 빈방이 없을 정도다. 가나자와시 전체를 봤을 때 고층 건물이 역 주변으로 들어서 있고 다른 동네에 비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도망이 도시를 제도약하게 만든 것이다. 北陸新幹線が、金沢にとってと置き換えても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新しいチャンスを運んできてくれた、なんでしょうね、幸運の新幹線だと思ってますね。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되던 날, 이날은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하루였다. 가나자와 시민들은 아침부터 나와
함께 개통을 반기며 열광했다. 이토록 신칸센을 갈망하는 이유는 뭘까?日本全国に、新幹線というのはそういう意味では一つの憧れなものだったんですよね。で新幹線ができることで、京阪神、東京から阪神ですね、ここの経済が潤うというのがみんな見てましたので、じゃあぜひうちにも新幹線を通してほしいという声が日本全国から上がってきてですね。 도시의 원동력이 되는 철도망이 주는 파급력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고속철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는 부산.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으로 산업과 문화 복합단지 센텀시티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센텀시티 내의 한 곳. 이곳에서는 스파를 마련해 쇼핑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도 좀 더 머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Well, I work right now in China. I took the train from Seoul Station down to Busan. That's the nice thing about Korea, traveling in Korea, is it's not so very big,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and it doesn't take more than a few hours, so that's nice. 센텀시티 개발 중심엔 백스코가 있다. 고속철도 개통 전에는 행사 건수가 300여 건이던 것이 2014년 1,100여 건으로 4배 증가했다. 회의 건수도 100건 미만에서 2014년 900건으로 9배 증가해 부산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회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네, 전국에서 지금 다들 모이신 행사고요. 서울, 부산, 포함해서 대구, 대전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버스, 기차, 고속철도 포함해서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지금 KTX랑 부산까지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들 지금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역에서 센텀시티까지는 10여 킬로미터로 20여 분 만에 올 수 있어 항공을 이용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센텀시티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비행장 부지를 활용해 1997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센텀시티는 회의, 비즈니스, 관광, 컨벤션, 전시를 융합한 마이스 산업의 탄생물이다. 저희 부산 지역에서 개최된 그런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약 마이스 부분에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상주 인원은 3, 4만 명이지만 유동 인구는 하루 평균 30여만 명. 부산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건 고속철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고속철도망은 2004년 경부 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되었고 2015년 4월 2일 오송역, 광주 송정역 구간 호남 고속철도와 포항 연결선이 추가로 개통되어 현재 고속철도망은 670km다. 우리나라가 이 영토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이 지역 간의 거리감이 많이 좁혀진 거죠. 통행 지도가 바뀐 겁니다. 통행 시간의 어떤 그 개념이. 서울에서 가까운 천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2004년 고속철도 천안 아산역이 생기면서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천안 아산이 이 신도시 1단계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부자 동네는 천안의 이제 원성동 쪽에가 부자 동네였는데 지금 이쪽에 이제 부당동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역 주변으로 주요 시설들이 이전해 오면서 천안 아산 지역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곳 또한 서울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외지 고객들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며 천안 아산역 쪽으로 이전했다.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30여 분 거리.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충분히 이 생활권 자체가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 못지않게 같이 어떤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이면서도 사실은 지방은 아니다. 마치 서울 강남을 연상케 하는 카페거리. 서울 수도권 문화가 유입되면서 젊은이들이 천안을 찾고 머물게 되었다.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천안으로 이사 오는 외지인도 증가하고 있다. 애기 아빠는 서울에다가 이제 직장은 두고 있지만 굳이 서울에서 살지 않고 집은 여기다 두고 이제 회사는 이제 서울로 가는데 회사 동기들만 봐도 천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4년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천안 아산역.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역 주변은 놀랍게 변했다. 과거에 걱정했던 게 KTX를 하고 교통이 좋아지면 빨대 효과에 의해서 지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지만 오히려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외부에서 통행이 유입됨에 따라서 더 그 역사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에서 더 내려간 청주시 오송역.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출근길은 서울 못지않게 인파가 몰려든다. 주요 국책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해 통근하는 승객이 늘어났고 호남 고속철도 개통 1년 만에 오송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아 집이요? 네. 광명역에서 왔는데. 광명역에서 네. 오셨어요? 몇 시 쳤다고 오셨어요? 저기 7시 16분이요. 어디 근무하세요? 여기 국립보건연구원이요. 그 매일 이렇게 예, 매일 출퇴근하고 있어요. 예.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서울 시내 전철 타는 것보다 좀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저 여성가족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아침에 일찍 가시는. 네, 저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송은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40여 분 거리. 호남 고속철도, 경부 고속철도, 충북선이 만나는 X축의 허브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한다. 그 교통의 이점으로 역 유치에 성공한 오송은 정책적으로 외지인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역 주변에 제1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이전한 경우도 많다.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거리에 대한 생각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랑 거리적으로는 사실 물리적인 거리로는 멀긴 한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기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격차가 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천안에서 더 내려간 대전광역시. 두 아이를 둔 김현진 씨에게 고속철도는 각별한 의미다. 일주일에 서너 번 대전 집에서 경기도 광명 헬스장까지 운동을 다닌다. 광명행 고속철도에 몸을 실은 지도 6개월째. 아이들이 돌아올 낮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해놓고 운동을 하러 간다.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무기력해지고 힘들 때 무슨 계기가 없을까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광명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여 분. 오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은요 뭐. 네. 아우 따뜻해요. 춥죠? 네, 많이 멀리서 찾아주는 현진 씨가 고마운 이향미 트레이너. 집에서. 네. 어깨 주시. 다섯. 뻗어줘야지. 자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현진 씨가 이곳 멀리까지 운동을 다니는 이유는 트레이너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쭉 좋아요. 셋.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이 헬스장을 찾게 되었다. 이곳은 현진 씨처럼 꿈을 위해서 지방에서 오는 수강생이 꽤 있다. 괜찮아요? 아, 피멍되겠다. 어디서? 대전. 대전 있어요? 대전 어디요? 저 유성 도와. 고속철도로 얻은 덤은 2년이다. 시간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제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그 공간이라는 거, 거리라는 거를 이미 줄여놨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안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삼삼오오 만나서 브런치 즐기는 시간에 저는 운동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고속전철이 있다라는 거. 이런 빠른 교통수단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같이 공감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인연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철도망은 이렇게 인연의 고리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도 높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불과 2시간 40여 분이면 도착하는 부산. 하루 만에 부산을 오갈 수 있게 되면서 부산의 먹거리를 즐기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다. 부산 사람들은 사실 어묵 많이 안 먹어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구경하고 어묵 엄마 사오라 그랬다고 사갖고 그리고 동백택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대요. 막 일일권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이 지금 먼 거리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난 유시후 씨.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경력 5년의 셰프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떡을 그럼 직접 저기서 뽑으신 거죠? 네. 고속철도를 타고 전국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요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와 서너 시간 일을 봐도 시간은 넉넉하다. 산지의 신선한 재료로 장을 보고 메뉴 개발 아이디어까지 얻고 돌아가는 마음이 가볍다. 오후 장사를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 유시우 씨에게 철도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가서 제가 닭볶음탕을 배웠던 거고, 이 그 해물 찜닭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 모든 요리들을 다 제가 배우고 맛집을 다니면서 다 배우면서 만들었던 음식들이에요. 새벽에 출발을 해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또 다시 서울에 와서 지금 바로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저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거죠. Bienvenue. Je suis la machine à voyager. Si vous pouviez partir maintenant, où iriez-vous? L'Angleterre. L'Afrique du Sud. En Laponie? Appuyez sur le bouton. 국가 간을 이동할 수 있는 프랑스 철도.
je crois que ce qui est important, c'est finalement de pouvoir rapprocher les territoires. Donc ce que permet le train à grande vitesse, c'est de rapprocher des villes importantes, des villes d'Europe en particulier. Donc aujourd'hui, à partir de Paris, on est à 2h15 de Londres, on est à 1h30 de Bruxelles.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철도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 최대의 역 파리 북역, 유로스타, 테제베 등 고속 열차의 시종 착력으로 철도의 요충지다. 빠른 속도와 편리함으로 프랑스인은 철도를 많이 이용한다. 파리 북역에서 테제베를 타면 1시간여 만에 릴에 도착한다. 고풍적인 건물이 운치를 더하는 릴시는 파리 북부 지역 인구 20만의 공업도시로 플랜더스의 개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릴에 불을 가져왔던 것은 석탄과 철강업. 하지만 탄광촌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도시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다시 도시를 살리기 위한 해답은 철도였다. 역을 유치하면서 릴은 다시 활기를 띠고 프랑스 4대 도시로 발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눈에 띄는 L자 모양의 독특한 건물은 릴 유럽역이다. 역 밑에는 영국과 벨기에로 가는 국제선 유로스타가 정차한다. 릴에 고속철도역이 생기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초기 계획에는 국가에서 릴이 아닌 외곽 도시에 역을 만들려고 했다. Non pas sur le fait que le TGV passe à Lille, mais est-ce qu'il devait passer à l'extérieur de Lille pour gagner un peu de temps, là, sur le côté de Lille, pour aller à Bruxelles, et à Londres après, ou est-ce qu'il devait passer dans l'île même? Et 1973년 피에르 모루와 릴 시장은 도시를 살릴 돌파구는 철도라고 생각했다.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1987년에 릴역 유치가 결정되었다. 다음 해에 유라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근 20년 만에 릴 유럽역이 만들어졌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전이고 현재도 릴시는 역과 함께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 릴역 유치 결정 후 황무지였던 공간의 개발이 이루어져 상가, 아파트, 사무실, 학교가 망라된 복합공간 유라릴 센터가 만들어졌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유라릴은 철도역이 아니라 도시 릴을 위한 계획이었다. Il y a eu des années très dures puisque je dirais qu'à la fin des années 90, le projet a rencontré une crise immobilière structurell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Donc il y a eu des périodes très creuses dans son développement. Mais fondamentalement, je crois que le projet a su tenir et les politiques de ce territoire ont su tenir bon dans les moments difficiles. Et ce qui a fait le succès fondamentalement de cette opération. 구역인 플랑드르역을 통해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고용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릴의 발달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on en a aujourd'hui les résultats. Si la gare TGV s'était faite ailleurs, on aurait eu une nouvelle ville nouvelle qui se serait créée autour de cette gare TGV.
고속철도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를 연결해 하나의 도시가 되었고 그 메타시티의 중심에 릴이 있다. 그 덕을 본 게 릴에서 영국까지 이어지는 유로터널이다. 릴에서 런던까지 불과 1시간 20여 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 칼레 해협을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 간에 1984년 조약 협정이 이루어지고 1994년에 유로터널이 개통되었다. 유로터널은 국제열차, 태제배, 화물용 등으로 나뉜다. 이곳은 사고가 나면 배치하는 예비터널로 영국으로 이어진다. 칼레 해협 바다 밑으로 연결되는 해저터널은 45m 깊이, 터널 길이 50km로 현대 토목 기술의 큰 성과였다. 유로터널이 중요한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Je pense que ce qui a changé le plus, c'est le fait que avant 1994, l'Angleterre était isolée du continent européen. Le seul moyen de joindre l'île était en prenant soit un bateau, soit un avion. Raccourci les distances entre l'île et le continent et a permis le développement d'une chaîne logistique très très rapide. Et cette chaîne logistique qui a pu exister sur le continent de l'Europe auparavant. 매년 9월 이틀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벼룩시장이 릴에서 열린다. 릴이 유로터널의 중심이 되면서 주변 국가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고속철도로 인해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사가 국가 간의 행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도시의 존폐 위기를 겪은 뼈아픈 기억이 있었으나 철도망이 놓이고 여기 들어오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Ici l'axe du TGV qui passe sur les tours, ça c'est la nouvelle gare TGV.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릴은 역을 비롯한 주변 도시 개발에 매진 중이다. Il a besoin d'avoir une offre économique tertiaire incarnée, bien placée. Il a besoin d'avoir une qualité de ville et de vie à offrir à ces deux hypothèses-là. Donc le choix fondamental de l'implantation de ce projet urbain là, vraiment au cœur du cœur, je pense que c'est le facteur fondamental de son succès. On est aujourd'hui le capital d'une ville qui est le cœur qui est une capitale régionale, une métropole. 철도의 천국 릴. 남북으로 뻗은 철도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이제 릴은 철도망을 통해 프랑스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 되고 있다. 도시를 팽창하게 하는 요인은 속도다. 세계는 지금 속도 전쟁을 하고 있다. 2015년 일본 신칸센 시험주행 시속 603km 주파 성공. 2013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해무 시험주행 시속 421km 돌파. 각국에서 고속철도 속도 경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속철도의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속도가 대표적인 그 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철도의 궤도가 중요하다. 고속철도가 달리는 궤도에는 콘크리트 궤도와 자갈 궤도가 있다. 지금은 이제 고속 열차가 300km 이상 달리는 열차가 나오고 화물 열차도 축중이 25톤 이상 되는 그런 화물 열차들을 이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점점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갈에 가해지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갈 궤도는 좋은 승차감과 소음이 덜하고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바닥까지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자갈이 뒤틀리면서 흙이 쌓여 유지 보수를 자주 해야 한다.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아래쪽에 흙이 올라와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흙하고 계속 섞여서 자갈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콘크리트 궤도로 바꿔주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작년 4월에 신설된 호남 고속철도부터는 전부 콘크리트 궤도를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궤도는 수명도 2배로 길고 유지 보수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요즘에는 궤도를 조립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레일 또한 길게 하나로 연결된 장대 레일을 사용한다. 승차감을 위해 이음새를 연결하는 용접 기술 또한 중요하다. 더 빠른 속도로 고속 열차가 달릴 수 있게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교량을 건설할 때도 특수 기술이 적용된다. 도로 위에서 회전식으로 돌리는 고난도의 교량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런 견고한 기술력으로 철도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할 때는 약 한 30% 정도의 자재들을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교량 터널 토공 부분에는 그다음에 그 궤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대부분 이제 그 국산화를 달성을 다 했습니다. 고속철도의 국산화 기술은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가 지나는 동탄역. 국내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로 지하 50m 깊이에 건설하고 있다.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 아파트, 생활단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로 건설 중이다.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동탄 역사 구조물인데요. 전체 지하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지하 6층은 KTX하고 GTX가 운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윗부분에 현재 경부고속도가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약 1.2km 구간이 지하로 형성이 되고 그 위에를 전부 다 공원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 간에 단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였습니다. 철도 위의 도시라는 개념의 개념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이제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개념 플러스 역세권, 수평적으로 확장돼서 역 주변을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입체 도시화 개념을 갖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는 사람들을 위한 철도역이 있다. (1840년에) 문을 연 몽파르나스역은
고풍적인 도시의 분위기와 어우러지게 외관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방철도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환승역 중 하나다. 역 구조는 우리나라의 동탄역과 비슷하다. 지하 4층으로 승강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몽파르나스역이 여느 역과 다른 차별점은 철도 역사 위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역사 위에 조성된 공원.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인공 지반 위에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과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양 옆으로는 아파트와 사무공간이 있어 주거, 업무, 휴식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거주 주민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Ils peuvent aussi se reposer ici, voilà, venir. Le parc il est juste en bas de chez eux, donc c'est bien. Bon, après il y a le bruit des trains et tout, mais bon, c'est normal, voilà, c'est le coin, c'est comme ça. 지하 역사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 위 천창을 통해 햇볕이 들어와 사람들은 더 쾌적하게 역을 이용하게 된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생활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역을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였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역에 마련된 피아노를 보면 몽파르나스 역의 목적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onc notre objectif, c'est aussi effectivement de transformer nos gares en vrais hubs de communication, à la fois d'architecture dans les gares, de rendre les gares plus conviviales, plus agréables, mais aussi de les transformer vraiment en hubs de mobilité avec des accès de bus, de métro et d'aéroports aussi facilités. 지난 12년간 고속철도 이용객 수 4억 1,400만 명.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다. 연간 1,900만 명이 이용하는 동대구역. (1971년에) 역이 만들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낙후되었고 역사 내 편의시설도 부족한 편이다. 보통 기차 타러 오면 놓칠까봐 한 15분, 20분 먼저 오는데 항상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런 추운 날은 많이 춥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늑한 공간 이런 건 없어요. 좀 우리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동대구역 자체가. 역 주변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도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다. 시외 버스 정류장도 역과 떨어져 분산되어 있다. 동대구역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 한 가지 이제 놓쳤던 점은 동대구역에서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으로 대구 중심역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주변에 사실 상업이나 업무 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동대구는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관문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 역세권 개발과 함께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면서 동대구역이 재도약하고 있다. 환승센터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연계 환승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의 업무, 상업, 주거가 일체화되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전의 시스템, 가자 서울로, 도시로 가자 이런 패턴에서 보다 보면 무작정 상경을 하다 보면 역사 주변의
천막을 치고 자고 이런 부분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KTX 노선이라든지 일반 철도 노선이 신설되거나 이럴 때는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 같이 개발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가 시작되는 수서 KTX역. 주변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역 주변의 도시간 단절을 피하고자 지하로 건설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 민들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에서 동탄, 평택 간 총 길이 61.1km. 올해 개통되면 수서에서 평택 간 3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이 선로는 지하터널로 건설됨으로써 환경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람들의 삶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 지역과 도시가 함께 소통하는 고리가 철도망이다. 이 고속철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은 국토의 어떤 공간 구조, 우리 국민들의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고속철도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철도 자체의 변화보다는 철도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이 모이면서 도시와 국가는 커져가기 때문이다. 100年に一度のビジネスチャンスだと思います。 상상이 현실로 가능해진 프랑스. Et quand on a demandé aux Français ce qu'avait été le TGV pour eux, ils ont dit ça a rapproché les familles. 단기간에 이룬 한국 고속철도의 성과.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망을 구축해서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도시를 이어주는 철도망의 파급력은 놀랍게 변화해왔다. 도시가 성장하고 지역 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철도에서 미래의 길을 찾는다.